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제가 4.15 총선 끝나고 이제 일주일, 지금 오늘이 이제 23일이니까 일주일이 넘었네요. 이제 8일 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명산대처를 찾아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크게 아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락에 미흡한 이런 이 역학가로서 참 그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좀 자리했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진짜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제24대 국회의원 선거죠. 이번에 4.15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거를 한 것이 24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사실이다 해서 이렇게 퀘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가기 전에도 우리나라 올해 구군점을 봤을 때 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터지면 괜찮은데 부정선거로 간다는 것은 설마 이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진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우려는 했지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선거 끝나고 수많은 이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제보의 동영상을 볼 때 이건 제가 봐도 여지없이 확실한 것도 보이고 제가 제 눈으로 물론 그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몰라도 저처럼 그거에 무지한 사람도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이런 영상이라든가 증거물들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아주 통탄, 아주 진짜 비분간개하는 마음이었고, 이거 진짜 다 미쳤다. 이 나라 다 이제 다 썩었다.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가 사실이다라고 한 것이 이 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쾌를 볼 때, 제가 세효는 이게 여당이고 응효는 야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하지만 이 경자년 무인월 정축일이라는 이 올해 입춘날입니다. 입춘. 그러니까 입춘이 2020년 경자년 입춘이 딱 돼야 이제 경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올해 구군의 쾌 사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쾌가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오늘이 4월 초반입니다. 음력으로 4월 23일 음력으로 4월 초반인데 오늘 23일 병신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자년 신사월 병신일로 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사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입춘날의 일진과 월건과 일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날 월건이 무인일이고 일진이 정축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역을 육효를 풀이할 때 용신이 뭐냐, 새가 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점을 응이 또 내가 될 수가 있고, 날짜로 그
보는 것도 있고 시간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 점은 상황, 대상에 따라서 어떤 그 질문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구독자분들이 무슨 날짜를 갖다 자꾸 이렇게 보느냐고 해서 다시 한번 그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입춘날의 정축일인데, 자, 여기가 뭐냐면, 입춘날, 보면, 야, 무인월의 관이야. 관이 있죠? 또 여기도 관이. 제가 항상 이 관귀는, 이 관귀라고 하죠. 관귀. 귀신. 이게 이제 관이 좋은 작용을 하면 관인데, 나쁜 작용을 할 땐 귀신. 관귀라고 합니다. 이 관귀가, 왕하면, 힘이 세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귀가 있어도 아예 없지는 말고 있더라도 그냥 눈에서 그냥 빛이 나게끔 그냥 약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제 개인 신수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무슨 명예점을 보거나 이럴 때는 괜찮지만 그 한 해에 1년 신수를 보거나 이런 점에도 관귀가 세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뭐 사업, 가정, 회사 어떤 조직 무조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기가 지금 이 구군점에서는 이 2효가 국민, 백성의 자리예요. 여기가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 2효는 뭐냐면 백성의 자리, 백성의 자리. 여기가 그 국민의 자리란 말이에요. 백성의 자리, 국민의 자리. 네. 국민의 자리, 백성의 자리예요. 이 국민과 백성의 자리에 관계가 발동하면 재난, 재화, 사건, 사고, 범죄 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 옛날 같으면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고 한 해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국민들, 백성들은 그냥 피와 막 그냥 전쟁통에 폭탄을 막 맞는 그런 형국이 돼서 이 2효 백성과 국민의 자리에는 관이 들기를 제일 꺼려하는 겁니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관이 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효라는 놈이 뭐예요? 이게 여당이 일로 들어왔어요. 백성의 자리에. 그러니까 백성의 자리에 들어와서 국민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강도 무리떼가 예를 들면 도적 무리떼가 백성들, 국민들 틈에 들어와서 같이 도적 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백성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옛날에 무슨 우리가 무슨 베트남에 빼뚜콩 잡을 때도 누가 빼뚜콩인지 그냥 일반 양민인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섞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섞여 있으면 골라내기 어려운 거지.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야당은 월권에서 이렇게 관이 합을 했잖아. 딴 게 아니야. 관이 합을 했어. 월권에서. 그래서 관이 합을 했는데 이 화출된 오화가 화두생을 받아서 이 토가 토국수로 밀어대니까 얘가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냐고. 내가 생을 받는 대로 쫓겨가야 되니까 생을 받는 쪽으로 이 관으로 일로 여당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의 모습을 못하고 결국 여당이 좋아질 수 있고 여당의 편을 들어준다든가 여당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수가 이 화출된 이게 이제 동요는 1의 시작이고 화요는 1의 끝인데 얘가 어떻게 해? 이 화생토 회도 국을 받아보니까는 이 국을 받을 때 이 토가 얼마나 힘이 세요. 힘이 세면 뭔가 내 공격할 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공격이 토니까 토국수를 찾아가니까 이 응효 여당이 박살이 나니까 여당이 아이고 죽겠으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 살 길을 찾아갖고 월권에다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경진월에 3월달이 오다 보니까 또 토가 밀고 들어오잖아. 4.15 총선날이 경진월이었어요. 경진월. 그러니까 이 경진월 또 자일인데 이 토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당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백성의 소리를 일로 들어오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앉아서 이게 관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이효 여기 국민과 백성이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여당이 문제가 많은 여당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여당이라도 글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한편이 돼서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누가 적인지 난지 뭐 누가 강도 무리가 다 그냥 양민들하고 섞여갖고 누가 강도인지 도둑의 무리들이 양민들하고 섞여서 누가 도적인지 양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사고, 범죄를 일으키기에는 아주 일을 만들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그러니까는 음식이 상할 수 있을 때 온도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입에서 먹었던 침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 온도하고 하면 금방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조건이 기가 막힌 조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국민들의 관계, 이 국민들 안에 관계하고 작당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세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나만의 국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다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 비밀이라는 게 없는 게 이 세상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공놈들이지 중공놈들이 조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뭐 쉽게 얘기해서 사전 투표함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 본국으로 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황장엽 씨라고 북한 정치인이죠. 노동당 비서를 했고 최고인민회의 최고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그 황장엽 씨가 1997년도에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으로. 그때 망명을 해서 그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남한의 고정간첩이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97년도에 황장엽 씨가 망명을 해가지고. 야, 근데 그때 10만 명이라고 해도, 참 진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그때 거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거의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정도로 됐으면 지금 우리가 2020년 올해 같으면 지금 한 23년 얼마나 많은 간첩과 고정간첩이 늘어났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 거의 최하 50만에서 많게는 1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북한의 고정간첩이나 간첩이 100만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1000만은 거의 적화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화가 된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사람들 말에 속아서 놀아난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작게는 50만에서 한 100만 정도. 그거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정도가 됐다면 우리는 북한이나 중공놈들 그 조선족에 의해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허수아비 남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100%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가면 되고 고정간첩은 다시 숨어서 제자리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베트남이 일단 어떻게 우리 그때 참 베트공한테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월맹군이 무너졌을 때 그때 월맹 베트남의 쭈엉인가 하는 총리가 결국 그 사람이 지령을 받은 베트공의 지령을 받는 그런 간첩이 총리가 됐고 결국 베트공의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베트공한테 월맹이 다 넘어가서 미국이 나가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살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보면 최고 수뇌부부터 다 간첩들이 다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 교육, 군 아닌데 없이 다들 어떠한 우리의 반대, 우리나라 자유경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아주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곳곳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면 동사무소 구청에도 있을 것이고 그 우리나라를 파괴시키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곳곳에 다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이 쾌를 보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황장엽 씨가 10만, 그때 97년도에 10만의 고정간첩, 우리나라 간첩이라고 그 황장엽 씨가 직접 얘기했는데 23년이 지난 지금은 수학 공식적으로 봐도 100만, 작아도 그게 퍼지지 못하게 해도 50만 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북한이 그냥 뭐 우리 무전 무전 간첩들이 새벽에 뭐 무르스 부호인가 뭐 그런 걸로 갖다가 뭐 그 간첩이 지령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우리나라에다 방송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저가 또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며칠 전 그때 그 KBS인가 방송에서 오늘도 북한에서 난수 방송을 계속 보냈습니다. 저는 그거 아주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섬찟함을 느꼈는데 제가 요번에 4월 11일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5일 총선하기 전에 한 4일 전이니까 이날 그 아는 지인분한테 그 카톡으로 유튜브 방송이 하나 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세월호 성역화를 멈춰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열어서 봤는데 광화문 앞에서 난수 방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북한 지령에 5, 0, 2, 7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준 사람한테 북한 지령안이 난수 방송이 왜 나오냐, 경찰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하니까 보낸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들어보라고 내가 다시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놓고 난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선거 며칠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그런 난수 방송이 들릴 정도면 우리나라는 거의 외세에 다 침식을 다 당하고 거기에 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남아있는 혼도 다 이제 뺏겼다고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허수아비 껍데기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거라는 것은 경기예요, 경기. 어떤 게임 경기에는 룰이 있는데 이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경기의 게임 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판에 가면은 도박을 잘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갬블러라고 하는 도박의 전문가는 도박의 기술로 너무 이제 도박을 잘해서 그걸로 자기가 업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사기 도박단을 만나면 갬블러도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 도박단. 범죄자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범죄자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게 게임이 되냐고. 그거는 게임 룰이라는 게 성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 어불성선이 언어 도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의 룰이 서로가 성립이 돼야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성립을 할 수 없는 게임을 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몇 날 며칠을 그걸 보고 또 저도 이 쾌풀이를 보면서 이 쾌가 진짜 정확하게 맞았다. 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관이 이렇게 있다고 이 관이 이 선거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아주 철저한 진상조사와 어떤 규명과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고 나중에 누군가가 양심 고백을 하기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때가 되면 명약관화하게 발본색원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는 분명히 이제 노란 딱지가 붙을 거겠지만 저는 이제 노란 딱지를 개의치 않고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힘을 삼아 가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앞으로 내려올 미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들 보셨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